안녕하십니까. CEO의 빛의 서진호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증여 후 이익 소각, 납세자 1심 승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소각 1심 승소 2023년 4월 26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2021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2018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게 단기간에 이익 소각을 해서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문제가 된다라고 문제를 삼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런데 다행히 이익 소각에 대해서 1심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 소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대표님께서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행사는 이익에 대한 부분을 엑시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 그 주식은 처음에 대표님이 회사를 설립할 때 대부분 취득한 주식일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은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자본금이 3억인 경우에 처음에 3억의 취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상증세법상 주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98억으로 평가가 되더라. 그러면 내가 처음에 취득했던 주식이 3억짜리가 98억이 됐으니까 만약에 이 주식을 팔게 됐을 때는 양도에 대한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익 소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 주식 중에서 배우자 간의 증여 공제 6억을 활용해 가지고 배우자한테 주식을 시가로 6억을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배우자는 6억의 주식을 받아서 이 주식을 법인의 자사주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는 이 주식을 보유할 것이냐, 소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처리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법인에서 소각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본금에서 감소하는 것이 아닌 이익 잉여금에서 내가 사온, 그러니까 법인이 사온 주식의 값어치만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내가 자본금을 줄이면서 감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잉여금에서 줄이면서 이익 소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에서 문제를 삼았던 건 뭐냐면 배우자 간의 공제 한도 6억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단기간에 했다. 그러면 보통 주식을 주고 바로 팔았겠죠. 일반적으로 이익 소각을 진행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너무 단기간에 했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 아닌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대부분 가지급금을 상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 인출을 하겠죠.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이렇게 단시간에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컸어요. 뭐냐면 대부분 회사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님 앞으로 1억, 2억, 3억 이렇게 잡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 안에서는 배우자한테 주식이 가서 배우자가 본인이 받은 취득가를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판 거죠. 그러면 돈이 배우자한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배우자가 또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다. 사실 이것도 비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뭔가 목적이 명확히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기간에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았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절차, 상법에 대한 절차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돈도 귀속인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2022년이죠. 2022년에도 이익 소각을 계속 했습니다. 과거 때부터 실질 행위에 의한 이익 소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컨설턴트들이 가서 이익 소각을 하면 6억까지 세금 없이 뺄 수 있다. 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왜 이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진행을 했던 건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과세 당국과 이제 싸우는 와중에서 법원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보 전해드립니다. 이게 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냐면요. 이 부분은 자사주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제 방송에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사주 취득의 세법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주식을 팔게 되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만 내면 돼요. 그러면 주식은 양도세는 차익 자체가 3억까지는 20%, 그리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종합소득세는 50%까지 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내가 개인이 주식을 법인에다가 팔고 대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양도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주식을 소각의 목적으로 소각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금 자체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변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의제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는 거는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익소각, 단시간에 했던 이 이익소각에 대해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가를 인정을 해주지 않고 애초에 대표자가 팔았던 걸로 보고서 차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금의 흐름 구조를 잘 아셔야지만 왜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단순하게 뭐 가지급금을 상환을 했다거나 아니면 돈을 돌렸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애초에 취득했던 그 단가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절차를 잘 지키고 문제없이 실질 행위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아무런 제재를 받을 것도 없고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 소각을 진행을 해야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된다. 이익 소각이 아무리 조사가 많이 나온다 한들 실질 행위에 의한 이익 소각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실질 행위에 의해서 잘 만들게 되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조세 회피를 권장하는 이익 소각에 대한 교육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 회사의 이익 소각 교육 자료인데, 이 보시면 가지급금 정리 방안으로 이익 소각을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보시면 1번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2번 주식을 법인에 팔고, 그 다음에 돈을 받죠. 그 다음에 주식을 소각을 한 다음에 이 양도 대가로 받은 6억을
또 배우자한테 다시 현금으로 증여를 해가지고 법인에 또 다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표님께서 다이렉트로 소각을 해가지고 가지급금을 상환을 했다? 이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갚은 거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주식을 주고 팔고 돈을 받고 소각하고 돈을 다시 받아서 법인에 다시 들어왔어요. 법인에서는 결론적으로 돈이 10원도 나가는 게 없이 잉여금 6억과 가지급금 6억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배우자만 없었어도 배우자만 활용을 안 했어도 문제가 될 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못된 교육을 하는 기관 그리고 여러 회사들에서는 교육 제대로 다시 한번 시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익소각 1심 승소에 대해서 그 정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집 방송으로 급하게 제작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제 지금 목소리도 약간 흥분돼 있죠? 네, 물론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리고 CEO의 빛에서는 문제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음고생하는 컨설턴트 분들도 계실 거고 세무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1심 승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 좀 발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방송을 제작을 했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이익 소각을 어떻게 하면 좀 정상적인 방법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행위인지에 대해서 좀 방송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동영상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익 소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대표님들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좀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오의 빛의 서진호였습니다.